이렇게 그 내교육학과 학우님들과 함께 아로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 협회장으로서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를 함께 이제 저희 강사님들과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아로마 하니까 어쩌면은 우리 내교육학과에 계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더 가깝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장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냥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아니라 굿 브레인, 좋은 뇌를 위한 굿 브레인을 위해서 뇌를 잘 활용하는 그런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브레인 아로마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자연이 준 선물 아로마로 건강한 뇌 만들기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고요. 아로마 테라피가 우리 보통 에센셜 오일로 하는 아로마 테라피는 그걸로 통해서 우리 어떤 뇌의 특정 영역을 또 자극을 하고 그 자극을 받음으로 동시에 우리는 기억과 감정 또는 그 집중력, 기억력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줄이는 또 힘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하는 아로마 테라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에센셜 오일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는지를 뇌를 중심으로 한번 또 알아보고요. 거기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중지를 잠깐 풀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 넘어간. 네. 자, 그러면 아로마 테라피란 이상하다. 공유가 안 됐죠? 화면이 사라졌나? 죄송합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화면 보입니다. 네네. 자, 아로마 테라피란 어떤 것인지 우리 많은 분들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어,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은 약용식물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성 오일이 방향성 오일로 테라피를 하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향성 오일이 어떤 건지 또 그런 것도 아마 좀 생소하게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 그 방향성 오일은 바로 에센셜 오일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에센셜 오일은 특별한 효능이 있는 식물의 꽃이나 잎, 줄기, 열매, 뿌리 여기에서 추출한 그런 정류 형태의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이제 보통 우리는 아로마 오일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에센셜 오일의 그 주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방향성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방향성 물질이 핵심일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방향성이라는 것은 일단 향기가 있고 날아가는 그런 아주 가벼운 물질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향기가 있고 가볍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분자가 크기가 굉장히 가볍다. 분자 크기가 가벼운데 그게 왜 에센셜 오일하고 관련이 있지? 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가볍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체에 흡입을 하거나 피부에 도포를 했을 때 흡수가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성분이, 그 물질이 우리 인체에 흡수되어서 혈관을 통해서 인체 전체를 돌아가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천연의 물질, 살아있는 식물의 에너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식물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일 한 병에 들어있는 그냥 향기 나는 그런 오일에 불과한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굉장히 안전하고, 또 다른 말로 홀리스틱 테라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홀리스틱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에센셜 오일이 아까 살아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식물에서 추출한 살아있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신체만, 몸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신, 영혼까지 다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인적인 어떤 테라피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홀리스틱 테라피라는 그런 또 이름을 가집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이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인체에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홀리스틱 테라피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지금 창을 많이 닫으셔서 퀴즈가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퀴즈입니다. 허브라는 것은 아시죠? 약용식물, 향기가 나는 그런 약용식물, 우리가 화원이나 농원에 가면 이 허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브는 식물 중에서 땡땡한 식물이다. 과연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아시는 분 혹시 채팅창으로 좀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잘 모르실까요? 네, 길게 제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는 식물 중에서 영리한 식물이다, 또는 똑똑한 식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대강 좀 아시겠지만, 우리 식물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자연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과 또 식물도 서로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려면은 기초 어떤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섭취를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그런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하고 다르죠. 우리 인간하고도 다릅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거나 그렇게 했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식물은 어떻게 쓸까요? 식물은, 제가 책을 보면 식물은 서로 소통도 합니다. 식물에 뇌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식물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 어떤 뇌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식물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2차 대사물질,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뭐 터페노이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이 있는데, 식물은 1차 대사 당분, 단백질, 지질을 내뿜어내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2차 대사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지나가던 토끼가 이 풀을 뜯어먹으면 이 풀 입장에서는, 식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뜯어먹지 마 하고 도망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한 대 때린다고 해서 같이 칠 수 없는 거고, 날아가던 참새가 와서 식물 이파리를 막 쪼아 먹는다고 해서 식물은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식물은 그대로 맞아야 되고요.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 속에 미생물이나 곰팡이나 박테리아, 이런 아이들이 막 뿌리를 공격을 해도 식물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모든 것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식물이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죠. 나 뜯어먹지 마 라고 어떤 향기를 만들거나 맛을 만들거나 또는 식물 잎사귀에 가시 같은 걸 만들거나 여러 형태의 그런 방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이제 알칼로이드나 플라보노이드, 터페노이드 이런 것들이 유기 화합물질로 생성이 되고 에센셜 오일은 여기에 있는 터펜이나 터페노이드가 에센셜 오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해버렸는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홈쇼핑에서 이렇게 간혹 휴일날 홈쇼핑을 보면은 이 성분은 플라보노이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것을 섭취하면 젊어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 그런 물질이 보면은 뭐 플라보노이드, 그러니까 얼마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섭취를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식물의 방어 물질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좀 신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면역 체계나 식물이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는 체계가 보면은 메커니즘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에센셜 오일을 우리 인체에 적용을 시켰을 때 우리 인체의 면역 시스템과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에 소통이라는 이제 그림을 제가 넣었는데요. 식물도 소통을 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물도 단지 우리 인간이 하는 식으로 언어를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아니, 그렇지. 아니. 야, 옆에서 이렇게 들어도 돼. 당신 TV 보면서. 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식물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연구진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말하는 식물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정기적인 신호를 언어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식물이 굉장히 피곤해 있는 거예요. I am tired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원이 식물에게 물을 이렇게 따라줬더니 식물이 thank you so much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는 그 전기 신호를 언어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한 거지만 식물이 그렇게 다 자신의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 더글러스 전나무와 종이 자작나무의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데 지금 컬럼비아 대학의 있던 수잔 시마드라는 분이 연구한 내용을 제가 자료에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그림하고 접목을 시킨 겁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전나무나 이 종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키가 커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광합성을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키가 작은 나무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키가 작은 나무들은 탄소를 얻지 못하니까 이 더글러스 전나무하고 종이 자작나무는 자신들이 이렇게 광합성을 하고 남은 그런 탄소를 키가 작은 나무들에게 다시 나눠주더랍니다.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해서 보고한 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물은 진짜 그러니까는 다른 식물을 굉장히 베타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이타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새로 알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식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또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식물들은 어쨌든 생존 본능에서 자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어마무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인세티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에서 포인세티아의 꽃은 어느 부분일까요? 어느 부분이 꽃이라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꽃은 여기 작은 부분이 꽃입니다. 그런데 왜 포인세티아의 이파리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식물은 종족 번식도 해 나가야 됩니다. 종족 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매개체가 와서 꽃가루를 나눠야 됩니다. 그걸 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포인세티아는 꽃이 너무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도 올 수도 없고 향기도 안 나니까 어떤 꿀벌도 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포인세티아는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이파리를 빨갛게 물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꽂힌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수분이 끝나고 나면 이 빨간색이 점점 초록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생명의 어떤 생존, 종족 번식의 어떤 본능, 제가 식물의 역사를 보니까요, 인간의 역사보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지구가 제일 먼저 탄생한 게 지구의 역사가 36억 년 전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그 지구에 등장한 게 20에서 30만 년 전이라고 하고요. 식물은 지구의 탄생과 더불어서 함께 지구에 등장했는데 인간보다 굉장히 빨리 이렇게 등장이 됐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식물이 정말 지구가 여태까지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혹한기를 많이 거치면서도 식물은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 지구 전체의 80%를, 모든 생명체의 80%를 식물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구를 식물 행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식물은 뭔가 자기가 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의 2차 대사물질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2차 대사물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그런 물질들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네, 이렇게 식물의 이파리 사이 인맥이나 아니면 줄기의 물간이나 뭐 기공이나 이런 사이사이에 식물의 그런 그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오일 형태로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어렵게 찾았는데요. 아주 그 확대 고기능의 그런 현미경으로 이렇게 봤더니 장미의 표면입니다. 장미의 표면인데, 장미를 단면으로 잘라가지고 봤을 때 안에 수많은 이렇게 물관 같은 것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그 장미 에센셜 오일 그 2차 대사물질이 막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미꽃을 따려면은 한낮에는 장미를 안 땁니다. 장미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저기 불가리아, 터키 이런 쪽에 장미 오일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요. 새벽 5시에서 오전 10시 이전에 장미 꽃을 따가지고 바로 증류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미가 햇빛에 이렇게 이제 말라버리면 에센셜 오일을 채취하는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꽃잎 사이에 그런 오일들이 많이 숨어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로즈마리입니다. 우리 로즈마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로즈마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기능의 현미경으로 보면 로즈마리 이파리에 많은 털 그 사이에 이런 오일 주머니들이 숨어 있는 거죠. 네, 이 오일 주머니들이 굉장히 높은 열에 의해서 오일 주머니들이 터트려져 가지고 이제 에센셜 오일로 추출이 되곤 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그런 그 오렌지 같은 경우에도 이 오렌지 껍질 속에 오일 주머니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귤을 까먹고 나서 귤 껍질을 이렇게 막 누르면 안에서 물이 툭툭 튀어나오죠. 네, 그 속에 오일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식물이 이런 그런 향기를 만드는 것은 다 외부로부터 어떤 그 침략,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공격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치고는 정말 오렌지는 향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시나몬입니다. 시나몬도 에센셜 오일로 만들어집니다. 시나몬 나무, 이게 시나몬 나무인데요. 시나몬 나무 껍데기에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숨어 있죠. 이 시나몬이나 또 진저, 생강이죠. 생강도 생강 뿌리에 아주 깊은 향기가 나잖아요. 시나몬도 향기가 나듯이 이런 향기들은 바로 이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향기를 만들어낸 거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깻잎 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인삼입니다. 그러면 깻잎에도 에센셜 오일이 만들어질까? 인삼도 에센셜 오일이 만들어질까? 이렇게 좀 궁금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넣었는데요. 아까 제가 초입부에 방향성 에센셜 오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굉장히 가벼워서 분자가 가벼워서 휘발이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오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그 깻잎이나 인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향기가 분자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로 추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아로마 테라피는 보면은 유럽이나 이쪽에서 유럽, 인도, 아라비아 이쪽에서 주로 많이 발달을 했고요. 동양권에서는 주로 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달한 이유가 주로 이런 그 향기 분자가 굉장히 가벼운 휘발성이 있는 그런 식물군들이 아마 그쪽 지역에서 많이 자란다. 그런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깻잎이나 인삼은 향기는 나고 약성은 가지고 약용식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에센셜 오일로 추출할 만큼 향기 분자가 가볍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마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건데요. 황칠. 저는 황칠 향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마무지 시원해가지고 진짜 황칠 에센셜 오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람을 가졌습니다. 저희 그 내교육종합대학교 대학원 거기에서 그 교수님께서 한 분이 황칠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황칠 에센셜 오일은 안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황칠은 분자가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에센셜 오일로 추출은 잘 안 되고 특히 그 추출을 하려면은 CO2 추출법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압력을 주입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어떤 추출법인데요. 그렇게 이산화탄소 추출법으로 추출을 했을 때 아주 소량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황칠은 그냥 진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황칠도 앞으로 에센셜 오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추출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칠의 효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불로초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정말 만병통치약 같이 황칠에 대한 그런 소개도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식물의 이런 향기가 주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다양한 효능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효능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자료를 쭉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논문도 많이 보는데 요즘은 암을 뭐 치유를 한다. 또는 그 암세포를 자멸시킨다.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시킨다. 하는 그런 자료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론 치료도 되겠지만 평소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에센셜 오일과 함께 한다면 평소에 나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쪽에 있는 흑백 그림은 이 14세기에 유럽을 전체를 쓸었던 패스트,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일었을 때 그때 그 에센셜 오일, 이 허브 식물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런 아로마 테라피는 아주 그 오래전 고대 시절 때부터 아로마 테라피가 행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뭔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왔었는데요. 예전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허브나 향유 이런 거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를 많이 했죠. 온 유럽의 흑사병 병균으로 이렇게 들끓었을 때 여러 가지 약용식물들을 불을 태우거나 약용식물을 찢거나 빻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2차 세계대전에 또는 1차 세계대전에 약이 없을 때 치료제 대신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그 보고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요, 영국 대형 박물관인가 그 어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흑사병이 만연할 때 그때 그 사제들께서 흑사병 환자들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얼굴에 쓴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또 옷을 입고 이 마스크가 새부리처럼 생겼습니다. 코가. 이 새부리 속에 허브나 이런 약용 식물이 가지는 여러 가지 오일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을 차단을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를 한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니까 생각나시는 거 없으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 의료진들이 그 입었던 그런 방어복이라고 해야 되나? 마스크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많이 떠올리게 되고 너무나 그때와 흑사병 시절과 지금의 시절이 너무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오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다른 오일도 소개를 하지만요. 이 프랑킨센스라는 오일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프랑켄슈타인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이 다른 말로 유향이라고 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니까 조금 익숙하시기도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선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모략은 미르라는 오일이고 유향은 이렇게 프랑킨센스 오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프랑킨센스 오일은 그 구약 성경 시절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고급 재료로서 썼고요. 굉장히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아로마 공부를 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오일을 조금씩 접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프랑킨센스 지금 나무입니다. 이 프랑킨센스 나무가 자라는 이게 땅을 보십시오. 굉장히 척박합니다. 프랑킨센스 나무는 지구상에 아프리카 북동부 쪽 튀니지나 뭐 이런 쪽에서 일부 자라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끝쪽에 예멘, 그 다음에 오만 이런 쪽에서 좀 자라고요. 또는 인도 쪽, 서인도 쪽에서 이렇게 일부 자랍니다. 그런데 가장 척박한 곳이 어느 곳이냐 하니까 예멘과 오만이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끝쪽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일 프랑킨센스 중에서도 이 오일을 학명을 보면은 보스웰리아 사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스웰리아 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무릎 아픈데 보스웰리아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 보스웰리아가 프랑킨센스거든요. 이 프랑킨센스 사크라가 자라는 환경은요. 예멘과 오만 지역인데 1년 강수량이 35mg,
엄청 작죠. 35mg이면 굉장히 100mg을 생각했을 때 그게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양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최저 온도, 평균 온도가 40도, 섭씨 40도, 최고 온도가 섭씨 50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온, 건조한 곳에서 프랑킨센스 나무가 자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식물인데 누군가 나를 막 상처를 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남자분께서 칼로 프랑킨센스 나무를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막 자기 몸에 있는 그런 수분이 뺏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수분을 수분이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진액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진액이 이렇게 뿌옇게 젖처럼 흘러내린다고 해서 유향이라고 합니다. 젖처럼 흘러내리는데 향기가 나는 그런 물질이라고 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젖처럼 흘러내리는 이 물질을 이제 말려가지고 자기 몸을 코팅을 하는 거죠. 코팅을 하게 되면 이제 인간이 그 코팅되어 있는 것을 또 뜯어냅니다. 그래서 채취를 한 것들이 보스웰리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보스웰리아 판매를 하죠. 보스웰리아를 달여서 마시면 관절염에 굉장히 좋다. 네, 프랑킨센스 오일을 무릎에 바르게 되면 관절에 좋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의대 교수님께서 무릎이 아픈 관절염 환자에게 프랑킨센스 오일을 이렇게 처방을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보스웰리아를 가지고 이제 증류를 한 게 프랑킨센스 오일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식물이 온전히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물질을 이제 물질에서 나온 것들이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센셜 오일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명품 향수와 이 에센셜 오일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명품 향수는 생명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살아있는 식물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에센셜 오일은 살아있는 식물의 에너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갖고 있는 순수하게 자신의 식물의 영혼, 식물의 에너지를 식물의 엑기스, 식물의 언어, 그 다양한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추출을 한 거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또 참 신기한 것은 지금 샌다로드부터 쭉 나와 있는 게 오일 이름들입니다. 물론 이 오일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몇백 가지 오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주파수 중에 주파수 중에 그래도 그나마 좀 주파수가 높은 게 로즈입니다. 로즈 320MHz를 진동의 폭을 갖고 있답니다. 320MHz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그 헤르츠라는 것은 그 진동수의 단위고요. 1MHz는 1초에 진동이 100만 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로즈 에센셜 오일에서 뿜어내는 그런 주파수는 320MHz니까 어마무지하죠. 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962년에 워싱턴주에 있는 이제 그 모 대학의 이 브루스 타이니오라는 이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주파수 모니터를 구축을 하고 이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파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통조림에는 0MHz가 나왔고요. 죽음 전조 증상이 보일 때는 25MHz, 이렇게 올라가서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의 주파수는 71에서 90MHz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허브 에센셜 오일이 갖고 있는 주파수는 바질이 52, 그리고 로즈, 장미가 320MHz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또 어떤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블루스프루스라는 그런 나무에서 추출되는 오일이 530MHz라는 그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루스프루스는 어디에서 자라는지 찾아봤는데요. 캐나다 북부에 오로라가 많이 발견이 되는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거대한 에너지, 오로라를 받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주파수는 또 일반 그런 그 식물에서 나오는 주파수하고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장미 에센셜 오일이 저렇게 오일의 주파수가 높은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꽃이라는 것은 식물의 생명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봉우리가 맺고 봉우리가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벌리면서 꽃을 피우고 다시 수분이 끝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열매를 맺고 나중에 그 열매에서 씨앗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많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헬리크리스움이라는 것도 꽃입니다. 로즈도 꽃입니다. 대체적으로 꽃에서 나온 오일들이 주파수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 로얄 알 라이프 박사, 이 사람이 하신 말씀이 각 질병마다 주파수를 갖고 있고 특정 주파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파괴도 할 수 있고 주파수가 떨어지면 면역 시스템이 손상이 되고 62MHz 미만의 주파수에서는 신체가 더 약해지고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키려면은 주파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에센셜 오일의 주파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향기를 맡게 되면은 그 우리의 후각 시스템에 의해서 0.5초에서 0.3초에서 0.5초 만에 우리 뇌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뇌 여기에 보면은 노랗게 생겨 있는 이 부분을 후각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깥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요, 두개골에 감싸여져 있는데 이 바깥뇌는 대뇌 변형계랑 연결이 되어서 두개골 바깥으로 삐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바깥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바깥뇌 밑에는 이렇게 후각신경들이 뻗어 있습니다. 내가 장미꽃 향기를 맡으면 장미꽃 향기 분자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그 향기 분자가 후각신경의 후각수용체에 접속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게 장미향기로 인식을 하는 거죠. 원래 장미가 향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향기 분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후각구로 연결이 되면 여기에서 전기신호에 의해서 대뇌 변형계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대뇌 변형계는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해마하고 편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곳.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저희가 검색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구글로 검색해서 한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보면은 향기 흡입이 여자 대학생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주로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 스트레스 뭐 이런 어떤 제목의 주제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주는 그런 이점들 중에 아주 큰 부분이 이렇게 향기를 마셨을 때 나의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완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그 효과는 또 아실 겁니다. 명상의 효과와 유사해서 그대로 나의 안화전두엽이라고 하나요? 전전두엽, 좌측 전전두엽 쪽 아래쪽에 있는 전두엽과 연결이 되어서 대뇌 변형계는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어서 그쪽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후각 경로에 의해서 편도와 해마, 시상하부를 자극도 하면서 감정과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향상하고 각성시키고 또 부정적인 감정도 해소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찾았습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됐습니다. 어, 내용이 굉장히 많았지만 빨간 줄 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센셜 아로마 오일이 뇌 활동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이제 연구를 했고요. 아로마 오일에 의해서 뇌가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도 조사를 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인 설명을 찾는데 이런 배경과 목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라벤더 오일이 뇌의 청각 및 언어에 어떤 관련되어서 활성화도 되었고 동물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이 되었고 그리고 결론은 라벤더 오일은 후각 영역뿐 아니라 그 주변의 인건에 대뇌 변형계 인건의 후각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각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청각 언어 관련 영역도 인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청각 언어 관련 영역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결과는 후각 경로를 통해서 도입된 에센셜 아로마 오일이 뇌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센셜 아로마 오일은 또 어떻게 이렇게 뇌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또 궁금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뇌 혈관에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체 피부에도 보면은 레인 방어막이라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이런 방어막이 있음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 즉 말해서 좋은 물질도 있을 수 있지만 독극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일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방어 시스템이 없다면은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우리 인체는 비를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뇌혈관 속에도 이런 뇌혈관을 뺑 둘러싸고 있는 게 뇌혈관 장벽입니다. 브로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혈관 장벽. 이 혈관 장벽이 없으면은 뇌혈관 속에는 좋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않는 물질도 있거든요. 그런 물질들이 다 우리 뇌세포로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뇌혈관 장벽은 그런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고 했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혈관 속에서 혈관 장벽을 뚫고 뇌의 세포 속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뇌질환을 이렇게 낫게 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우리에게 또 기억력을 갖게 만든다든지 마음을 릴렉스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시상하부 균형에 도움이 되는 오일을 이제 한번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뇌교육학과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상하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상하부가 하는 역할은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제를 하고 뭐 체온과 수분 조절 여러 가지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킨센스 오일, 그 외에 샌다루드, 백단향이라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 오일과 또 시드우드, 삼나무에서 추출되는 오일입니다. 이런 오일들은 우리 그 송가체, 시상하부, 내하수체 근처에서 수용체를 산소로 이렇게 산소를 증가를 시키고 중추신경에 영향을 줘서 시상하부에 균형감을 주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침착하고 균형을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에센셜 오일 향기를 맡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프랑킨센스 오일은 우리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오일이라고 해서 주로 명상할 때 머리끝 정수리, 다른 말로 백회라고 하죠. 백회에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명상도 잘 하기도 합니다. 자, 프랑킨센스 오일은 오일의 왕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염증도 잘 낮고 그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항암 효과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2019년도 연구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력이 약하고 학습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 유향을 보스웰리아겠죠? 보스웰리아를 섭취를 하게 했더니 4주 후에
운동 기억력에 획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거나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그 운동 기억력, 자급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아노 치기, 주의 있게 쓰기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튼 프랑킨센스 오일은 뇌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샌다루드 시드우드 오일인데요. 이렇게 나무에서 나오는 오일들이 굉장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뇌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서 머리를 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 로즈마리가 기억력에 좋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로즈마리에는 주 성분이 어떤 게 있느냐면 옥사이드 성분인데 1.8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또 케톤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적진 않았지만 보르네올이라는 알코올 성분,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역할은 로즈마리는 두뇌를 활성화시켜주고, 케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자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케톤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의 에센셜 오일 향기를 맡게 되면 신경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이 케톤 부분이 한 30%, 40% 정도 차지할 거고요. 1.8 시네올 성분도 한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인체의 신경보호나 자유라디컬 소거를 통해서 뇌를 깨워주고 집중력을 키워주고 학습 능력, 기억력을 증진시키는데, 특히 로즈마리는 지나간 기억들, 이런 기억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연구 자료가 있죠. 2016년도 연구 자료에 뇌의 변형계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로즈마리 오일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게 5에서 7%에 달한다. 그래서 향기를 맡지 않는 사람보다 향기를 맡은 사람이 훨씬 어떤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연구가 있고, 또 1.8 시네올이 주는 그런 효과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믿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실은 그 1.8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유칼립투스라는 오일에도 들어있고, 여러 라벤사라 뭐 이런 오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일들에게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게 되면 뇌를 깨우고 각성시키고 집중시키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럽니다. 이런 오일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화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에센셜 오일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인은 이제 이런 부분, 뇌를 깨워주어서 있는 그대로를 자기가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기억력, 인지력에 도움이 되는 게 로즈마리 말고 페퍼민트 에센셜도 오일도 있는데요. 페퍼민트는 다 아시죠? 저는 이게 그 국립의학 그 도서관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APP 뭐 PS라는 거, 요거는 이게 알츠하이머로 형질 전환을 시킨 G 모델이 되는 G를 말을 하는데요. 이 모델이 되는 G의 학습 및 기억 능력에 대한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봤더니 이 효과가 많이 좋았다라는 거죠. 마우스의 학습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고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아르기닌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물질 대사 조절을 해서 그 인지장애, AD 인지장애가 이게 경도 인지장애를 말하는데요. 경도 인지 기능을 그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저희가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를 빠르게 향상시키고 또 대뇌 변형계를 자극해서 기억력, 집중력, 인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 뭐 해마도 자극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직접적으로 기억력,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맡게 되면 굉장히 차분하고 릴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흥분했을 때
에센셜 오일 향기를 맡게 되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심계향진이라고 하죠. 그럴 때 에센셜 오일을 맡게 되면 진정도 시켜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명상 상태처럼 그렇게 맑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명상을 잘하려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향기를 맡거나 하면 훨씬 더 안정되어서 잘할 수가 있고, 또는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아도 역시나 맑은 머리로 집중이 잘 되겠죠. 그래서 ADHD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심박수도 낮추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숙면 오일이라고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많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어떤 자료를 찾다가 제가 또 하나 찾았는데요. 이 또 역시나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찾아낸 겁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가지고 수술 전 불안을 관리하는 데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라벤더는 아로마 테라피는 외래 수술 환자의 수술 전 불안을 감소시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진정을 시켜주는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안정을 시켜줌으로 해서 이제 이게 부가적으로 도움을 줌으로 해서 우리는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안정이 되지 않으면 집중력도 우리는 만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 그죠?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거는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오는데요. 특히 그 아밀로이드 베타, 이건 우리 그 뇌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 단백질 일종인지 어떤 그런 물질이죠. 그리고 타우 단백질이라는 그런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 뇌세포가 어떤 그 신경세포가 기억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이런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킨센스, 일랑일랑, 코파이바 오일, 샌다루드, 제라늄, 이런 오일들은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을 억제시키거나 안 생기게 하거나 한다는 그런 그 자료를 제가 여러 번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직 우리나라 자료는 없었고요. 이것도 외국 자료에서 찾은 건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치매가 걸리지 않으려면 제라늄을 키우십시오라는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라늄 속에 시트라레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자료가 있거든요. 그 외에 또 임상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요. 코리안더, 고수 아시죠? 월남쌈 먹을 때 먹는 코리안더 오일. 그리고 라벤더 오일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면 리나롤이라는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이 리나롤은 다른 식물에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유독 코리안더와 라벤더 오일에 들어있는 이 리나롤 성분은 아밀로이드 베타 억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럴까 지금 드는 생각이, 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리나롤 성분은 숙면을 취하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라벤더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숙면 오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떤 것들에게 또 도움이 되느냐,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또 만들어내는데,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우리가 HPA 축이라고 해서 이게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 맨 위에가 여기가 그림 뇌에 있는 게 시상하부, 그 밑에 뇌하수체가 있죠. 뇌하수체를 크게 만들었고, 이 부신, 우리 심장 위에 붙어 있는 부신, 여기에 부신에서 이게 스트레스 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 장애나 불안 장애,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 회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보통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도 이 HSP 축을 조절해서 증상을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HPA 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죠. 뭐 코티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드레날린에 대한 예를 만들었는데 아드레날린 교감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과잉 분비되면 조증이나 편집증, 막 ADHD 오지만 이게 결핍이 돼도 그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고 또 파킨슨 병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하고 같은 겁니다. 이름만 다르고요. 다른 이제 우리 인간도 이름이 두 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다르고 같은 이제 호르몬인데요. 이 에피네프린을 자극하는 게 블랙페퍼로즈, 그레이프루트 에센셜 오일이 자극을 한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오일이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면은 로즈 에센셜 오일이 에피네프린 수치를 30% 감소시키고 블랙페퍼 후추 오일입니다. 후추 오일은 이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 외에 도파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쾌감을 일으키는 그 전달 물질이죠. 이 도파민도 역시나 라벤더, 로즈마리, 레몬 이런 오일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레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을 높여주고 불안을 줄이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모두 증가시키는 오일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걸 좀 조절을 하려면 이렇게 레몬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스프레이에 물하고 희석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 되시라고 여기 레시피를 적어놨습니다. 30ml 스프레이 병에 4방울에서 5방울 정도 넣어서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우리 레몬 향기를 맡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향기가 산뜻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의해서 에너지도 증가가 되고 정신도 고양시키고 집중력도 이게 세워주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센셜 오일이 우리 인체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어떻게 흡수를 시키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마사지법으로도 흡수를 시키고 우리가 뇌체조를 할 때 에센셜 오일을 바르고 뇌체조를 하게 되면은 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훨씬 뇌체조가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 흡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명상을 하기 전에 집중이 안 되는 그 명상을 좀 더 쉽게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집에 명상하시기 전에 이런 가습기라든지 이런 걸 틀어놓고 향기를 흡입을 하시게 되면 훨씬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명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또 그거 가습기가 없으면 또 못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인헤일러라고 해서 비염을 치유하는 그런 또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저렴한데요. 요 인헤일러 중간에 이 뭔가 수수깡 같이 생긴 심지가 있습니다. 요런 조그만한 한 5cm 정도 되는 그 심에 에센셜 오일을 한 서너 방울 떨어뜨리고 이 이네일러 통, 이 이네일러 통은 실제 통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 이네일러 통에 딱 넣어가지고 소지하고 다니면서 향기를 맡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은 한 달 정도는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향기를 맡거나 내가 갑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향기를 맡거나 아니면 명상이 필요할 때 향기를 맡고 명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수월하고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내 주변에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도움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건강한 뇌, 나의 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입니다. 손수건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린다든지 내가 매는 스카프 또는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담고 다니는 항아리처럼 생긴 목걸이 또는 팔찌 네 아니면 요즘은 마스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마스크에 한 방울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이런 롤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 롤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병입니다. 요 속에 아로마 브랜딩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향기를 맡으면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또는 우울할 때 의기소침할 때 너무나 흥분될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그런 오일을 선택하셔서 향기를 맡으면 되시고요. 아까처럼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에센셜 오일은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이런 영향을 주고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지구 아래 식물과
우리 인간은 같이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참 묘한 것이 식물의 뿌리는 마치 우리 뇌세포, 뉴런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이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에센셜 오일은 우리 신경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요. 참 또 신기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생식기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 식물의 꽃에서 나오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꽃이, 식물의 꽃은 정말 생식기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종족 번식도 하고 그러는데 식물의 꽃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은 뭔가 성호르몬을 작용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이파리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은요, 우리 인간의 호흡기에 도움이 됩니다. 이 식물은 이파리로 서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파리로 서로 이렇게 숨을 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이성을 가진 그런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물을 하찮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식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하나의 생명체의 눈으로 식물을 바라보고 우리도 식물 자체로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곧 그것은 지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더 아끼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고마운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뇌를 잘 활용하여서 건강한 나를 만드는 것이 또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